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이런 대표적인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서가 이겁니다. 실적, 중요한 가격대가 이탈돼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액션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저는 대형주일수록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 특성을 봤었을 때 한 3개월, 6개월짜리 정도 그렇게 흐름 보고 대응하는 정도가 저는 중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일단 셀트리온에 대한 것이 오늘 언제 발표될지 모르나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뭐 무혐의라든가 어떤 뭐 좀 기대치보다 낮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뭐 전체 제약 바이오주에 좋은 훈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반대일 경우는 또 악재이고. 근데 악재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쪽에 진짜 뭐 철퇴를 맞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불확실성 해소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셀트리온을 떠나서 일단 조금 그나마 좀 더 나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를 한번 보게 되면요. 삼바 같은 경우 패턴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물론 지수만큼 많이 밀렸죠.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안 빠지고 돌아서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와요. 최근에 수급도 살짝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바이오를 볼 때 물론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안 좋다라는 쪽인데 반대로 봤었을 때 그러면 바이오가 인플레이션 쪽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만큼 소외됐고 거기서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이런 대표적인 회사를 볼 때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이겁니다. 실적. 그러니까 즉 가장 매출 자체가 이제 확장으로 꾸준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과거에는 뭐 들락날락해서 그랬지만은 이제 지난 2020년도부터 21년도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CMO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장이 지어지면서 점점 더 늘어나면서 나오는 이런 확장세가 나온다라고 되면 자리는 잡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의 어떤 축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심리는 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좀 극단적인 상황 쪽의 바이오보다는 좀 나아지진 않을까. 그것도 종목별로 될 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바탕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매출 안 나오고 뭐 영업이 좀 엉망이고 한 5개년 정도, 4년, 5년 동안 계속 실적은 안 나오고 있고. 근데 뭐 한 방이면 된다라고 하는 쪽은 저도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얘기했던 뭐죠? 시젠. 예. 네, 시젠 한번 볼까요? 네, 시젠을 보시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일봉의 패턴이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뭐 30만 명 이렇게 돼가서 누적으로 500만 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 10명당 1명은 다 걸리셨거나 걸리고 있는 중이겠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왜 안 가?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PCR 검사 쪽으로 가서 약간 이제 한 단계를 거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양성이 나와야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500만 명은 검사를 했겠네요. 거기다가 또 해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시장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은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 실적을 보여줬고 올해도 거의 버금가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답을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이 추세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을 때 이게 안 나오네요. 네,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을 때부터 나왔던 저항대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낮아지는 패턴 쪽에서는 지금 대응하기가 무지 힘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중기 이동평균선 쪽에서 뭔가 돌파할까라고 하다가 지금 또 밀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어제 같은 날 정도쯤에서는 이게 추세적인 쪽에서 이번에도 살아날까 하다가 가라앉고 살아날까 하다가 가라앉고 그러면 저항입니다. 지금 자리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 쪽에서 한 5만 5천 원대 이상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저항인데 이 저항을 이런 체력으로는 돌파 못한다라고 보게 되면 선택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손해본 걸 찾겠다라는 입장으로 가시거나 이거 오래 두셨을 때 지금 리오프닝이 사람들이 관심 많은데 시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잊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를 만한.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모멘텀은 번 돈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 현금은 클 거란 말이에요. 네.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 방이동 근처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출코는 계속 좋습니다. 좋긴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좀 될 만해서 하나 M&A를 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 현금 준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회사들 많지 않을까요? 네, 기술력이 있다. 그렇죠. 네, 이런 회사들 인수해서 시너지를 같이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면서 그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점은 계속 낮을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우리가 갑자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돌발 변수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 우리 어디 인수할 거야. 네. 뭐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신규 사업을 시작할 거야.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이다. 매수라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예슈가 나와서 주가 급등한다. 그때 한번 팔아야 됩니다. 그때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하자. 네. 그런 그리고 호재가 나왔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못 가는 게 인수를 하는데 인수의 기대감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인수를 해서 이제 회사 인수하고 또 과정들이 우리 회사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거기서 같이 시너지를 나오는 시간까지 확인된다. 그럼 더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감사합니다고 기회를 딱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시젠만이 아니라 관련된 SD 바이오센스나 주들은 다 이런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돈 벌어서 뭘 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같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네. 한번 좀 봐주시죠. 지금 현대모비스도 워낙 물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25만 1,000원에 사셨다는 분도 있고요. 25만 원이면 지금 한 20% 이상 빠진 거죠. 근데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뭐 제가 설정한 차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 쪽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거의 다 보조 지표들이 다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상태쯤에 꺾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량주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 라는 관점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면 밀리면 계속 사야지 라고 하는 관점이 크다 보니까 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가격대가 이탈돼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액션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저는 대형주일수록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러니까 대형주일수록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하락을 하는 과정 쪽에서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안전하니까 대형주면 안전할 거니까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점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덩치는 커지면서 수익금은 그러니까 손해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바닥을 찍고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그거 잘못하게 되면 계속 무거워졌을 때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또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그럴 때 보면은 주변에서 다 안 좋은 얘기만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최근에 산 거 잘못 샀나 봐. 또 거기서 잘못하게 되면 최저점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 또 바닥 찍고 올라가게 되면 나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 들고 그러면 내가 파니까 또 저점이네. 이런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미리 관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 쪽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왜 이거 안 하세요? 네? 너무 길은데 이거 안 하세요? 너무 주옥 같은 말이라서. 네, 주옥 같았어요. 짧은 거 아니죠? 주옥이죠? 네, 주옥.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는 현대모비스를 보기 전에 현대차를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전방 완성차 업이 나가야 그다음 부품이 나가는 거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지금 차트가 완전히 흘러가고 있네요, 지금.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공장도 멈췄고 그나마 신흥국 쪽에서 하나의 좀 중요한 변화였는데 거기다가 지금 출하량도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쪽에서 자동차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아직 잘 모르겠고 출하량 자체도 지금 쇼티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직 볼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쪽이게 되면은 아마 현대모비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저점 매수를 또 보실까 하는 저는 일단은 지금 가격대는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쪽 보시면서 지금 지난 저점 때 이런 자리가 이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무겁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시장 바닥 확인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아마 지금 이거 가지고 손절하시겠어요라고 하면 손절 못합니다. 못하죠. 예, 그런 쪽에서 그러면 확인하고 돌아오는 때까지 지켜보시되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지난번 이 저항대 부분이 쭉 하고 내려오겠죠. 그럼 아마 여기 걸릴 겁니다. 쭉 내려와서 가격대가 한 22만 한 5천 원대 부분이 걸릴 겁니다. 이 정도 부분에서 탄력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좀 액션을 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일단 뭐 네. 현대모비스만이 아니라 네.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러니까 지수 빠지는 거에 비해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안 좋아요. LG엔솔이 지금 6% 이상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 코스피 200 편입하는 날이죠. 네. 그러면서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네. 이게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LG 엔솔이 편입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요거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양방향으로 파생을 이용해서 수익 내기 위한 변동성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음모론이고요. 음모론이에요. 네. 시장이 지금 불확실한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엮어서 파생과 같이 얘기한다는 거는 뭐 외국인들의 속을 알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추정하는 거는 알 수도 없는데 그냥 내용 하나에 가지고 일반화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약점이 첫 번째.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건전지를 한번 사봤습니다. 네. 일반 건전지 동그란 거 아시죠? 네, 이거. 그냥 저 로켓 배터리. 네, 로켓 배터리를 예, 좀 메이커 있는 거를 한 사봤습니다. 이거 싼 거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메이커 없는 걸 사죠. 근데 그래도 아들이 뭐 한다고 쓴다고 그러길래 사서 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한 4개짜리인가 4개짜리 들은 게 3,5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1차 전지도 이렇습니다. 2차 전지도 어떡할까요? 거기에 뭐 좀 니켈이니 뭐니 막 다 가격들이 들어갔겠죠. 급등하고 있으니 예. 중금속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메이커는 수익성이 어떨까요? 안 좋을 겁니다. 이게 반영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급 이슈가 끝났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제가 예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때 3월 10일까지만 보시라. 그 이후에는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그러면 과연 이렇게 업황도 별로 그렇게 수익성도 안 좋은데 PR 8, 90배까지 받을 여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아마 오늘 데이터 보게 되면 공매도 급증으로 나올 겁니다. 코스피 200까지 들어왔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가서 된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 지금도 갖고 계시다. 일단 지금 가격이라도 반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흐름이 안 좋을 것 같다. 저는 당분간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전혀 없나요? 현재 시점까지는? 네, 일단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 네. 전제 네.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우리 40몇만 원 막 우리 100조 이상 120조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비싸다는 기준은 단순 주가가 아니라 실적 대비한 주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 대비. 네. 실적은 안 좋죠. 네, 실적은 벌써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 4분기 실적 봤었을 때 적자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 막 오른다 이거 뭐 코발트 이런 거 매장량도 별로 없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때 적자냈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변화가 나왔을 때 1분기가 지금 예상이 1,500억대 이익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적자 나고 그다음 과거에 괜찮으면은 지금 요게 원래 정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00억대, 5,000억대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00억대로 확 줄었고 지금 1분기 때 1,500억대 나올 수 있을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쪽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어도 만약에 지금 올해 작년 수준까지 나와서 한 9,000억대 정도 순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총이 100조 가까이 되죠. 지금 97조다 보니까. 아직도 뭐 상당하네요. PR 100배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PR 100배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회사를. 그거에 대한 정당한 이익도 훼손되고 있는 과정 쪽에서 갖고 있을 논리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참 안타깝네요. 어렵습니다. LG 엔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LG 화학을 다시 원망하는 시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네, LG 화학도 지금 상당히 흐름이 안 좋고 지금 이제 물 타는 것도 더 지겹다. 들국화님 이런 얘기 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액션을 취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양방향으로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나 지겨워서 주식 다 없애버릴래 하게 되면은 또 주말 사이에 갑자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손을 잡았다. 또 그다음 주 급등이죠 시작하는 때. 그랬다가 FOMC 보자 그러면 또 다시 급락했다가 급락은 모르겠지만 또 조정받았다가 보고하고 불확실성 끝났다고 또 급등했다가 뭐 이런 이게 지금 시나리오인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어도 불확실하죠.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갖고 있지 않니 주식은 계속 밀리고 있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반만 갖고 있으면 되죠. 반만? 네. 그냥
그래 이번 기회에 중장기 투자의 맛을 느껴보자 이런 생각은 안 좋을까요? 저 처음에 부르셨을 때 제가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저는 중장기 투자 대한민국 시장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논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은 워낙 또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센티멘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재료나 또 재료도 금방 반영했다가 또 바로 빠지고요. 이런 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 특성을 봤었을 때 중장기에 대한 메리트 뭐 사고 좋은 종목이니까 앞으로 내 자산과 함께 계속 끌고 가라고요.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 차라리 하게 되면은 어떤 사이클을 맞춰가면서 한 3개월, 6개월짜리 정도 그렇게 흐름 보고 대응하는 정도가 저는 중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로 본다라는 거는 네,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 또 처한 리스크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땐 많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와서 이 상황에서 중장기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물렸는데요. 네. 삼성전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표들은 네. 좋은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D램 가격도 바닥을 찍고 이제 네. 상승하고 있고 네. DDR5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파운드리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을 때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게 지금이 저점이니까 내가 생각했던, 현금이 딱 해서니까 100주 살 수 있네? 100주 다 매수. 이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단가가 내가 또 딱 물려버리죠. 고정돼 버리죠. 그거는 반대해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라고 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외면할 때, 위축될 때 산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쌀 때 사겠다. 그래서 모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이 된다라는 개연성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100주가 준비됐으면 오늘 10주 사세요. 그냥 10주 사시고 다음 주 봐서 또 밀린다. 그러면 또 10주 사시고 이런 식으로 작게 나눠서 시장이 위축될 때 사는 거는 찬성입니다. 근데 이게 단가를 고정시킬 정도로 지금부터 여기가 삼성전자의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반도체 사이클 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네. 이게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노근창 센터장하고 이야기할 때도 네. 이번에 이렇게 사이클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짧아지는 거를 만약에 누리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네, 좀 더 완전히 그냥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좀 더 복잡합니다. 가전부터 특히 지금 요즘에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그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S22를 GOS라고 하는 게임 그러니까 게임 최적화된 시스템을 굳이 넣어서 그걸 왜 다운그레이드를 시킵니까? 게임을 할 때. 이거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처음에 살 때 고지를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집어넣은 거죠. 거기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썼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것 자체는 그러니까 신뢰도를 많이 깎아먹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도 그렇고 하여튼 이 무슨 기계 제품들을 사면은 네.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앱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가끔 귀찮을 때가 많아요. 뭘 계속 바꾸라고 그러고 뭐 자꾸 뜨고 삭제해도 안 삭제가 되고. 삭제되는데. 그래요? 네. 내일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짜증나더라고. 계속 나오는데 삼성에서 뭐 보내는 게. 예. 근데 예. 삼성 좋아하시지 않? 네? PPL 삼성 거 아니신가요? 네. 삼성. PPL은 아니고 네. 저 제 돈 주고 산. 내돈내산. 네, 내돈내산.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거 아주 좀 심오한 질문인데. 네. 심원. 예, 심오한 질문인데 네.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림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네. 지금 네. 외인은 계속 팔고 있고 네.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짜 심오하네요. 이 우주 말라의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현상. 그러니까 즉, 딱 짧게 말씀드리면 개인은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아직 다음 주를 불안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관도 같이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또 뭐 작게 변수는 뭐 환율부터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다음 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 같고요. 예.
그 말은 네. 한국이 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네. 이건 안 좋아 하고 탈출하는 것이냐라는 의견에는 반대이신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특히 아마 오늘 매도하는 것도 대부분도 이따가 딱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일 겁니다. 반도체가 안 좋아가 아니라 섹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죠. 매도해야 된다. 네. 그게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혹시나 지금 심정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거의 또 유동성 막 흡수해가고 혹시나 이제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그 많은 폭으로 올렸다든가 또 생각보다 QT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채권을 이제 절차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유동성을 흡수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입장이게 되면 이것도 생각보다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물려 가면서 지금 외국인들은 대응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전쟁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